여기 지폐 한 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단 한 번도 나라에서 정식 발행된 적이 없습니다. 가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선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2001년 미국 켄터키주 댄빌. 누군가 매장 데어리킨에 들어갑니다. 그가 이 매장에서 사용한 액수는 $2 12센트. 그는 지갑에서 $200 지폐를 꺼내 점원에게 건네죠. 지폐 앞면엔 당시 재직 중인 조지 부시 대통령의 웃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뒷면엔 백악관 그림과 함께 "우리는 브로콜리를 좋아해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대통령의 아버지가 브로콜리를 싫어한다고 말했던 걸 비꼬는 농담이었습니다. 재직 중인 대통령이 화폐에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미국 화폐 관행에 어긋나는 결정적 오류임에도 점원은 이 지폐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잔돈을 건네주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03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선 마트에서 같은 형식의 $200 지폐로 $150치 장을 봤습니다. 잔돈은 $50, 역시 그대로 받아냅니다. 2004년 펜실베이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200 지폐의 디자인은 켄터키 사건 이전부터 정치 풍자용 노벨티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폐를 만든 사람은 미국의 노벨티 프린터 알렉스 로스였죠. 로스 본인은 다 재미로 만든 것이라 말했고, 자신의 친구가 같은 종류의 장난 지폐를 맥도날드에서 써본 비슷한 사례를 알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실제로 경찰도 이걸 위조 지폐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 봐도 가짜라는 게 너무 뻔해서였죠. 현직 대통령의 얼굴이 떡하니 박혀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너무 뻔한 가짜기 때문이죠. 그럼 어째서 점원들은 이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잔돈까지 주었을까요? 첫 번째로 눈여겨볼 것은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은 쉽게 말하면 우리 뇌가 이미 내린 결론을 지지하는 정보만 골라서 받아들이고, 그 결론에 반대되는 정보는 아예 눈에 띄지도 않게 걸러버리는 현상입니다. 점원이 지폐를 받는 순간 뇌는 이미 하나의 결론을 내려둔 상태인 거죠. 이건 돈이다라고요. 이제부터 뇌가 하는 일은 이 결론을 뒤집을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이 결론을 뒷받침할 증거만 찾는 겁니다. 초록색 확인, 지폐랑 비슷한 크기 확인, 사람 얼굴 확인, 정부 인장 확인. 판단할 근거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뇌는 이건 진짜 돈이라는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럼 $200라는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액면가는요? 놀랍게도 검토 대상에 아예 오르지 않습니다. 확증 편향은 정보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반대되는 증거를 애초에 검색 범위에서 빼버리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지점은 현장 환경입니다. 하루에 수백 장의 지폐를 처리하는 점원에게 돈 확인은 이미 손이 먼저 움직이는 습관화된 동작이죠. 뇌를 거의 쓰지 않는 겁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사고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요. 하나는 시스템 1이라 불리는 빠르고 자동적인 직관적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천천히 의식적으로 따져보는 시스템 2라고 불리는 사고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을 한번 되짚어볼까요?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아이스크림 가게, 마트, 옷가게였죠. 모두 빠르게 일이 처리되어야 하는 곳들입니다. 시스템 2는 아예 등장할 시간조차 없는 거죠. 뒤에 기다리는 손님이 있을 수도 있고, 빠르게 처리하다 보니 판매원의 집중력 부재가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이런 장난감 지폐가 사용되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는데요. $200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3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 굉장히 몸값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미국 켄터키 사건 아이스크림의 가게 사례를 보면 $2에 $200를 내고 $198를 받아가는 상황이 숫자만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은행이나 ATM 아니면 중앙은행에서도 고액 지폐를 잘못 판별하거나 큰 금액을 실수로 내보내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이면 당연히 의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상식과 현장의 인지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직원이 지폐를 다시 보고 이상함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 지폐가 실제 법정 화폐가 아니라 농담용 노벨티에 가까워서 위조 지폐보다는 사기 쪽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로도 남겨진 거겠죠. 그만큼 우리의 인지 시스템은 익숙한 형태 속에서 놀라울 만큼 쉽게 무장해제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마냥 장난감 지폐인데 이걸 왜 속음? 이런 생각을 했다기보단 우리 사회의 맹점들을 한 번 더 생각해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형성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요. 무언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속도가 있고, 그 속도에 또 따라야 하고, 그 속도에 따르다 보니 이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겠죠. 분명히 우리는 어떤 틈이 있고, 그 틈을 이용하려는 외부적 시도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틈을 보이기 싫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걸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처리 속에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이 사건을 보며 든 저의 짧은 생각이고요. 여러분은 이 지폐를 계산대에서 마주쳤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오늘은 $200 사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사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